오늘 조금 전에 국회 예결위에서 추경 예산안 31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여당이 주도해서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퇴장을 했고요. 제가 주요 뉴스 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소위에서 통과가 된 건데 말이죠. 오늘 여당이 오전에 대통령실을 찾아갔어요. 유상범 의원을 필두로 해서 뭐 김은혜 의원도 가고 박성훈 의원도 갔던데 지난해 11월에 국회 예결위에서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슬그머니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증액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마 오늘 뭐 41억 원 규모로 이렇게 수치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 우린 동의할 수 없다. 사과해라. 그때와 지금 왜 민주당의 태도가 달라졌느냐 그랬더니 우상호 정무수석이 예전과는 또 다릅니다. 야당 의원들이 찾아왔더니 대통령실의 수석비서관이 나가서 야당 의원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야당 의원들의 항의 서한을 전달받고 그 자리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사과했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그런 사과 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다수의 힘으로 지금 대통령실 특활비를 증액하겠다는 거 야당을 우롱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상황이 어떻든 간에 저희들의 입장이 바뀌게 된 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상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분명히 제가 존중하면서 그러나 또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전해 주시고요. 앞으로 우리가 하는 일이 있어서 말이 바꾸는 일이 없도록 더 신중하게 잘 이렇게 해나가겠다 이렇게 또 약속드리겠습니다. 바쁘신데 여기까지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수석님 말씀하신 부분은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그리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카메라 보이는 앞에서 입장을 얘기했으니까 대통령실을 대표해서 말씀드린 것으로 받아주시고요. 어쨌든 또 추경이 좀 원만하게 통과돼서 국가 살림이 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김윤희 기자 어떻게 보세요? 정무수석이 야당 의원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사과한다. 앞으로는 이렇게 말 바꾸는 일 없도록 하겠다. 그런데 저희도 어려움이 있으니 그것도 감안해 달라.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 민주당이 지금 말 바꾸기를 한 거는 뭐 더 이상 더 뭐 부연할 바가 없기 때문에 저도 이제 대통령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국민이랑 야당한테 이해를 구하고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오늘 그래도 우상호 정무수석이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뭐 더 신중하게 생각하겠다. 이렇게 사과를 하고 이해를 구하려고 한 것은 그래도 그나마 잘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항의를 온 김은혜 의원이나 박성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대통령실에 근무를 했었던 분들이잖아요. 네. 이분들이 그때도 이제 특활비가 왜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했었던 분들입니다. 아마 이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서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입장이 서로 바뀐 거거든요. 같이 이해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아마 국회 예결위에서는 국민의힘의 뭐 항의에 민주당 의원들이 우리가 뭐 사과할 게 뭐가 있느냐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상호 정무수석의 이 태도, 저 답변 이런 것들이 달라졌다. 이전 정부의 대통령실과는 확실히 달라졌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저도 확실히 그 우상호 정무수석이 정치 구단이다. 확실히 잘하신다. 우상호 수석까지도 구단으로 너무 이렇게 승단시켜주면 너무 네. 구단이 많아지는데. 그렇죠, 그렇죠.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실에 대통령실에 우상호 정무수석 같은 분이 있는 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야당의 항의도 일단은 만나서 얘기 듣고 그다음에 그 앞에서 사과도 하고 저도 분명히 민주당도 알고 있고 국민들도 지금 특활비 그러니까 여야가 입장이 바뀌니까 내로남불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깔끔하게 사과를 한 거는 잘한 부분이다. 예. 이렇게 해서 매듭 짓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예. 예. 그런데 이번에 더 중요한 건 사과는 했지만 특활비 다시 증액했잖아요. 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기존 확실한 거죠.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긴다. 우리는 숫자가 국민이 선택해줬다. 그러니까 우리 마이웨이 한다. 그런데 미안하다. 뭐 사랑한다까지는 아니지만 미안한다라고 하고 사과는 하고 갈 거라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아직도 뭐 사과는 안 나온 것 같아요. 좀 봐달라 뭐 이 정도 같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뭐
국민의힘으로서는 아까도 뭐 이제 늘 논평이나 회의가 이재명 대통령 이름으로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봤다가 아 이거는 우리에게 참 유리한 소재다. 어쨌든 민주당이 말 바꾸기 한 거고 이게 아마 조승래 의원이 먼저 그 조정 소위에서 먼저 꺼내면서 이게 기사화되고 세상에 알려진 건데 그러니까 민주당은 사과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정무수석은 사과를 했어요. 국민의힘은 지금 추경 예산안 그래서 그 처리하는데 동참하지 않고 퇴장을 했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예, 앞으로도 그러면 국민의힘은 그 추경 예산안 뭐 본회의 처리의 과정에서도 그러면 동의를 하지 않고 퇴장을 할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본회의 회장에서도 투표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뭐 특별한 반전이 없는 한요 하고. 하고 뭐 사과를 한다고 해도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특활비 말고도 이 동의할 수 없는 추경 증액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입니까? 뭐 그러니까 소비 쿠폰에 대해서도 이거는 뭐 전부터 국민의힘에선 줄곧 이게 내수 진작에 반짝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거든요. 가령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축하금 살포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조정원 의원 같은 경우는 아주 센 뭐 진통제에 불과하다. 당장은 진통제 맞고 뭐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내수 진작이나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본회의장 가서도 뭐 특별한 반전이 없는 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측이 됩니다. 이 말을 바꿨다. 민주당이 야당일 당시에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있던 용산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다 필요 없다 삭감을 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대통령실에 들어와 보니 특수활동비가 전액 삭감이 됐으니까 정말 답답하다. 뭐 아마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여당과 대통령실 사이에서 오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필요하니까 증액을 좀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 아닙니까 지금? 네, 당장 이제 특활비가 쓰이는 부분이 경력금 같은 것도 사실 특활비로 많이 쓰인다고 알고 있거든요. 뭐 누가 대통령이 이제 누구를 만나고 아니면 뭐 고위 참모들이 이제 직원들하고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경력금을 줄 때 이럴 때 이제 약간 특활비가 어떤 윤활유처럼 그렇게 쓰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게 지금 전혀 없으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제 사비를 털어가면서 네네 이런 걸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국회의원 하다가 지금 이 대통령실로 옮겨가면서 월급이 깎인 경우도 더러 있거든요. 공무원들 고위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비 털어서 하는 거 너무 어렵다. 좀 이런 것 좀 예산을 확보해 달라라는 요청이 꽤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저희가 보여드린 야당 의원들과 우상호 정무수석의 만나는 부분. 저희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은 소리로만 들으셨겠지만은 유튜브 보신 분들은 또 영상을 봤는데 그 출처가 이게 SBS도 이게 아마 풀기자단이 찍었던 것 같은데 CBS 뉴스 노컷V 채널 영상을 저희가 활용을 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렸다는 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상호 정무수석의 깔끔한 사과 말 바꾼 거 사과 드린다. 공식적으로 해달라라고 김은혜 의원이 요구를 했더니 저희가 이렇게 카메라 기자 앞에서 제가 얘기한 게 대통령실의 공식 의견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 뭐 이 부분은 아마 많은 분들이 좋게 평가를 하실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도 우리가 집권 여당 대본이 필요하더라. 야당일 때는 잘 모르고 또 윤석열 정부가 너무 일방 독주해서 좀 따끔하게 혼내주려다 보니 그렇게 했었는데 와서 집권 여당이 돼 보니 필요하더라. 미안하다. 뭐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김태환, 유경훈, 안창주님 우상호 정무수석 너무 잘하셨습니다. 잘못은 인정하고 특활비 투명하게 어디다 쓰는지 보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까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그렇죠? 네. 민주당이 사실 이 부분 그동안 되게 많이 얘기했던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이렇게 특활비도 왜 특수활동비냐라고 하면 꼬리표를 못 달고 증빙하기 힘드니까 특활비라고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눈높이가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달라진 국민 눈높이에 정부 여당 그다음에 지금 대통령실에 계신 분들도 바꿔서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긴 하죠. 근데 지금 이제 앞으로 민주당이 했던 내로남불이 앞으로 사과할 일이 되게 많을 거거든요. 가령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한나라당 시절 계속 민주당이 야당하던 시절에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하는 거다 그렇게 양보해 달라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민주당이 그 야당은 그 독주다. 너네가 옛날에 했던 말과 달라졌어. 라고 얘기할 때 사안이 많을 텐데 과연 그때도 지금의 우상호 정무수석이 사과했던 것처럼
건건히 사과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밀어붙일지 아니면은 선회할지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예.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렇죠. 또 예전에 SBS 우차사의 인기 코너였던 그 코너에서 그 개그맨이 했던 이야기 있죠. 그때 달라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집권 여당이 되면 상당히 어렵죠. 야당은 어떤 면에서는 좀 편한 부분이 있죠. 목소리 높여서 반대하고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사과해라. 바꿔라. 하면 되는데 여당은 이걸 책임지고 나가야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여당은 또 그만큼 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상호 정무수석 어쨌든 잘했다. 뭐 이런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어제 기자회견 우리 세 분의 기자분들도 당연히 기사도 쓰고 그러냐 다 보셨을 것 같은데 김윤희 기자는 어제 기자회견 어떻게 평가하세요? 후배들하고도 얘기 많이 했을 거고. 네, 많이 했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시죠. 기자회견 그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자체는 굉장히 좀 괜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제 대통령이 취임 30일 만에 기자회견 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업무 파악이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야 100일 그리고 뭐 300일이 돼야 이제 기자회견 하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장 늦게 했죠. 네. 300일에 처음으로 기자회견했죠. 그런데 어제는 이제 30일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국정 운영을 위한 준비가 좀 돼 있다라는 인상을 받았고요. 또 답변이 너무 길기는 했지만 그래도 상세하게 있는 그대로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회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기자들의 질문은 어땠다고 보세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좀 많았죠. 예, 네. 왜 어떤 부분에서 아쉬웠습니까? 이게 약간 그런 제도적인 측면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사전 조율이 이번에 없었거든요. 예. 뭐 대통령실은 약속 대련 이런 거 안 한다. 그냥 무작위로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네. 야심차게 내놓은 게 그렇죠. 추첨제. 네네네. 명함을 넣어서 그 간사가 가서 뽑는다. 그런데 뭐 이재명 대통령이 농담처럼 이야기한 게 그 명함을 몇 장씩 뭐 넣으려고 하는 기자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웃음이 좀 나기도 네. 하고. 예. 네, 맞습니다. 그 추첨제가 공정해 보이기는 하는데 그렇죠. 막상 해봤더니 예상치 못했던 또 역효과가 있었다 뭐 그런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한정된 시간에 중요한 질문들을 다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계속 좀 그 한정된 시간 안에 중요한 질문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원래는 기자들이 질문을 좀 취합해서 중요한 질문들을 이제 앞순위로 배치하고 중복되는 질문들은 빼고 이것은 너무 조금 질문의 질이 좀 낮다라고 하면 아예 빼고 이런 작업들을 기자단이 이제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준비할 시간 자체가 없었습니다. 정책 그 제도 자체가 이랬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원하고 알고 싶어하고 필요한 질문들은 미처 나오지 못한 부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김정일 기자는? 네, 저도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저는 점수로 매기면 90점. 네, 아주 높은 점수 줄 수. 어제 나왔던 정치인들은 짜더라고요. 65점, 75점 줬는데 저한테도 몇 점이냐고 해서 네. 저는 고민하다가 그래도 30일 만에 기자회견 하는 것 자체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 네. 그리고 자세하게 국민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부분 네. 뭐 그런 거 높게 평가하는데 다만 기자들의 질문 특히 그 공정하게 하려다 보니까는 정작 이 전국을 커버하는 뭐 레가시 미디어, 뭐 지상파라든가 또 중앙일간지라든가 여기 기자들은 정작 또 질문 기회를 갖지 못했다. 뭐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저는 80점을 줬는데 김정일 기자가 지금 90점은 가장 높은 점수를 준 겁니다. 예. 네, 저도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식은땀 나는 손곳 질문이 있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땠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딱히 없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그건 어제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제비뽑기 형식 때문인데 근데 기자들이 날카롭게 질문해서 그 대통령 같은 권력자가 긴장하고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을 세심히 챙겨야 국민의 삶이 더 좋아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더 날카롭게 질문하려고 하는 건데 저는 탁현민 전 그 문재인 정부 의전비서관이 했던 얘기에 되게 많은 부분 공감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그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라이브에 출연해서 추첨하면 좋은 질문이 나올 확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형식이 준비된 사람의 내용을 받아주지 못하게 된다라고 했고
또 탁현민 전 의전 비서관이 지금 우리나라는 횡적 평등을 무척 강조한다. 좋은 질문보다 다 같이 질문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게 더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어제의 기자회견이 이런 기조 속에 치러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고 그런데 정작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서민들의 일상이 상당히 어렵고 팍팍해서 진땀이 나는 상황이라서 이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날카롭게 묻는 질문은 꼭 필요했거든요. 네. 그런데 과연 어제 그 기자회견이 121분간 진행됐는데 과연 그랬냐라고 생각해 보면 대통령실 기자단도 다음 기자회견의 형식 질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고를 것인가에 대한 형식에 대한 숙제를 이번에 크게 던졌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던데 말이죠. 어차피 그 어제 기자회견에 참석한 기자들이 다 질문권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자리를 꽉 채웠단 말이죠. 그런데 그럴 바에는 각 그 언론사도 여러 유형이 있잖아요. 뭐 지상파도 있고 종편도 있고 전국 카바는 일간지도 있고 또 인터넷 언론도 있고 지역 신문들도 있고 또 지역 방송사들도 있고 뭐 그리고 어제 나온 풀뿌리 언론들도 화상으로 참여를 했었고 그러면 각 그 언론사별로 일종의 대표들을 자체적으로 뽑는 거죠. 어차피 추첨해서 질문을 하는 거니까 모두가 다 질문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차라리 그 전에 자체 예선 같은 거에서 자체적으로 명함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한 각 그 언론사별로 그 뭐 지상파에서 한 2명, 전국 일간지에서 한 2명, 인터넷 언론 2명, 뭐 지역지에서 2명, 뭐 이런 식으로 나가서 그 기자들이 그 기자회견에서 대표로 질문하고 답변이 충분치 않다고 하면 또 재질문하고 왜냐하면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정말 이렇게 정말로 소규모로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거 원하는 건데 그 많은 기자들이 다 앉아 있는데 누구는 주고 안 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도 좀 한번 해볼 만한데 한번 어떻게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까? 아니면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까? 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실에서도 이번 기자회견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인식을 하고 있고 다음 100일 기자회견이나 그 다음번 기자회견에서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이런 의견들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보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뭐 홍보수석실에서 당연히 오늘 기자들에게 물어봤겠죠. 어제 어땠느냐. 또 기자들이 일부 불만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서로 논의를 해나가고 아마도 주도권은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에게 있겠죠. 뭐 기자들이 자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그 충분히 지금 얘기됐던 얘기에 공감하고 지금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은 약속 대련을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렇죠. 각본 없는 라이브여야 되고 그 즉석에서 이루어져 된다라는 거에 너무 방점을 찍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어떤 예상치 못했던 그런 풍선 효과가 있는 건데 다양한 아이디어를 아마 취합할 것이라고 보고 아마 대통령실에서 더 치열하게 논의해서 다음 기자회견 분명히 다른 방식으로 질문지를 뽑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다음 기자회견이 60일이 될지 100일이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어쨌든 간에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좀 기자회견 가장 많이 한 대통령으로 기록에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국민들이 궁금해하거나 답답해하지 않는 현안이 있으면 늘 나와서 또 어느 날 이재명 대통령이 불쑥 기자실에 나타나서 반갑게 인사한 다음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물어보십시오라고 얘기하는 뭐 그런 사전에 예고되지 않은 뭐 그런 부분 그런 모습들도 언젠가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마 참모들도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예를 들지 마시라. 예를 들다 보면 말이 길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화법이 워낙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여서 그거 고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마치 그런 얘기 들어봤죠. 네. 측근들이 간곡하게 건의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인터뷰에 자신 있고 그러니까 본인 스타일을 바꾸기가 좀 어려운 것 같다. 네. 어제도 좀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저도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 대선 후보 때 인터뷰했던 거 생각해 보면 저는 질문을 10개를 준비해 갔는데 1시간 동안 아직 2-3개밖에 못 했는데 1시간이 다 돼 가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참모들한테 난 1시간 더 줘 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어제 여러분들 뭐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습니다. 들으셨겠습니다. 저희도 준비를 했다가 다 못 들려드린 내용이 있어서 일단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이걸 이재명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지시를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국회에 요청해라. 특별감찰관 임명에 추천해달라고 요청해라.
이 부분 제왕적 대통령제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답변한 부분 여러분들도 잘 들어봐 주세요. 이러한 이재명 대통령의 이야기는 국민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제왕적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약간은 어폐가 있어요. 국회가 여소야대가 돼버리면 거의 할 수 있는 게 크지 않습니다. 전임 대통령은 되게 힘들어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권력은 견제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건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특별감찰관 임명을 제가 지시해놨죠. 하자. 되게 불편하고 그러긴 하겠지만 제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물론 저를 포함해서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 특별감찰관 임명도 지금 국회에다 요청하라고 해놨습니다. 좀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저 부분도 많은 국민들이 기억을 할 것이고 또 많은 분들이 좋게 평가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특별감찰관 임명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안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분명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 관련해서 핵심 메시지를 저는 2개를 던졌다라고 봐요. 차이는 불편하지만 시너지의 원천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요? 콘크리트처럼 네. 자갈 이게 여러 가지가 섞여야 되는 건 아니냐. 네, 그런 재밌는 비유를 해서 얘기가 길어지셨죠. 네. 그리고 같은 쪽만 쓰면 위험하다 인사 관련해서요. 한쪽만 쓰면 결국 끝없는 전쟁이 벌어진다라는 이야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럼 이 얘기는 뒤집어서 보면 만약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방금 우리가 들어봤던 특별감찰관 임명부터 이런 원칙을 적용한다면 우리가 방금 들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가 그저 말로 그치지 않고 평가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특별감찰관은 국회 추천을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지만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여당이 추천한 사람이 아니라 야당이 추천한 인사를 임명한다면 제도의 취지도 살리고 본인이 그 인사의 원칙에 대해서 밝혔던 부분이 얼마나 의지가 있는지를 평가받을 거라는 거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제가 아까 90점이다라고 했지만 그게 100점이 되려면 본인이 했던 말을 실천해야 되거든요. 그 실천의 여지가 첫 번째 시험대가 특별감찰관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목숨 국회로 넘어왔는데 김윤희 기자는 이 특별감찰관 추천을 요청하라고 국회에 빨리 요청해라. 네.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빨리 요청을 해서 지금 여권에서도 하마평 나오는 인물은 제가 아직 많이 듣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여러 명 추천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요. 예. 그런데 그분들 중에 사실 누가 봐도 여권이 좋아할 만한 인물들 그리고 대통령 입맛에 맞게 정말 바람보다 더 빨리 누울 수 있는 인물들도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이제 앉히게 되면 이런 대통령의 지금 이제 의지를 보여준 것은 굉장히 평가할 만한 일이지만 오히려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좀 이질적인 분이 왔으면 좋겠다. 네, 그런 얘기죠. 네. 예, 지금 어떤 용산 대통령실과 여권의 주류와 가까운 성향의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좀 그 중도 또는 오히려 야권에 가까운. 네. 근데 그건 어차피 감찰관은 대부분 수사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아시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검찰이 정치적인 중립성에 대해서는 의심을 받은 바가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름이 거론되는 분들이나 좀 이름 있는 분들은 여권, 인사 이렇게 평가되는 분들이 여전히 매우 많습니다. 예, 어쨌든 특별감찰관 2명의 전직 대통령 정부에서는 없었던 특별감찰관이 이재명 정부에서는 임명이 돼서 대통령과 그 가족들, 친인척의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그것이 대통령 본인을 위해서도 이롭다라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 약속 이 부분 여러분들도 아마 오래 기억하실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 특별감찰관 추천에 응할지가 또 변수네요.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아까 김 기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야당이 추천한 인사를 정말 임명한다면 이 임명 지시에 관해서 이게 좀 활용점정을 찍는 케이스가 되겠지만 만약에 또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이 주도해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면 야당은 우리 그냥 또 들러리 선거네 또 너네 편 인사 중용해가지고 임명하고 또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이렇게 또 부정적으로 볼 게 뻔하거든요.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하면 이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도
이렇게 반영이 돼가지고 논의를 진지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3명을 국회에서 추천하면 그 가운데 1명을 아마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특별감찰은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얘기했으니까 야당 대표와 만나는 걸 정례화하겠습니까라는 질문도 받았는데 의지는 밝혔는데 일종의 전제 조건 비슷한 걸 붙였었죠. 어제 뭐 비공식 만남에서 오간 이야기가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 만남이 좀 유지가 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는 밝혔는데 야당 대표와의 만남 정례화 부분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좀 우리 야당들도 다 국회의원들도 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민의 대리인 대표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존중받아야 되고 또 저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만나뵐 생각이에요. 근데 영수회담을 정례화할 거냐 문제는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수 있는데 말하기 무섭죠. 녹음당하지 않을까. 실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공식 비공개 모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만나는 건 공식으로 만나지만 이렇게 좀 드러내지 않고 할 얘기를 다 하자. 마음속에 있는 얘기. 그걸 했는데 그중에 일부를 떼가지고 어디 공격 소재로 쓰거나 그러면 그 다음에 만나기가 어렵죠. 예. 자, 이 부분도 앞으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끝나고 새로운 대표가 선출이 된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 제1야당의 대표도 만나겠다. 뭐 이런 의지를 밝힌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이 정례화될 수 있을 것이냐. 김인웅 기자,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정당의 대표들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뭐 국민의힘 뭐 송은석 원내대표도 네. 초청해서 만났고 야 5당 대표들도 만났고 네. 취임 첫날은 이미 여야 정당의 대표들과 또 식사도 같이 했고.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이제 지금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그 뭐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이나 지금 원내대표는 사실 저희가 대선 후보는 아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도 당 대표가 출마를 하고 뭐 선출이 되면 이제 그 다음 여러 가지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분들도 나올 수 있고요. 근데 그분들하고 이제 비공개 회의를 하다 보면 이렇게 신뢰를 잃을 수 있는 발언이 뭐 노출이 되기도 할 겁니다. 그 부분을 지금은 굉장히 우려하는 것 같고요. 예, 이 비공식 만남 이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하고 뭐 완전히 다른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밑에 물 밑에서 오고 간 이야기까지 다 공개가 되면은 합의가 어려운 그러게 또 정치의 속성 아니에요? 네, 그렇죠. 사실 정치는 막 뒤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밤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비공개에서 특히 이제 술자리에서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저는 여기서도 우리가 2명을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예,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입니다. 근데 이게 선수로나 나이로나 보면은 사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직급은 비서실장에서 높지만 정치 경륜은 훨씬 더 우상호 정무수석이 높거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방금 얘기했던 그런 비공개 모임, 비공식 모임을 우상호 정무수석이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예전에 그 유인태 수석의 길을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정부의 쓴소리를 많이 하는 언론 도 그 우상호 수석이 많이 만날 것이고 야당 의원들도 많이 만나고 야당의 당직자 주요 대표들도 분명히 많이 찾아갈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정책을 발표할 때는 저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움직이는 걸 보면 언론이 단독할 기회도 많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종일 기자, 김윤희 기자도 그 우상호 정무수석은 아주 열심히 주시를 하고 있어야겠네요. 예, 그런데 이제 관건은 저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왜 저렇게 주저주저 할 수밖에 없었냐라고 생각해 보면 무엇을 주저주저요? 그러니까 야당 대표와 만나는 거를 단번에 만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못한 게 지금 흔히 얘기하는 내란 특검 포함해서 3대 특검이 진행 중이잖아요. 국민의힘이나 야권은 지금 되게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의원들은 자기가 수사선상에 오를까, 진짜로 검찰에 소환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전국이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긴 하지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과 다시 김건희 씨가 재구속된다면 또 야권 입장에서는 이게 넉넉고 네 좋은 일이에요라고 하기도 마냥 어려운 일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전국이 다시 가파르게 대치 상황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만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다고 왜 안 만나요? 라고 하면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만나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다고 봅니다. 예.
박찬문 기자도 네. 우상호 정무수석 만나고 온 야당 의원들 취재를 잘해야겠어요. 네,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네.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보안 이런 거를 네. 걱정하시지만 네. 기자들은 또 그 보안을 뚫고 취재를 해서 그렇죠. 무슨 내용이 했는지를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우상호 수석을 만난 사람이 있는지를 늘 또 주시를 해야겠네요. 그죠? 하고 저는 드는 생각이 이런 영수회담이나 비공개 회동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려면 일단 야당이 여당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했을 때 좀 일부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야당 대표가 뭐 집권하는 여당이나 대통령 만날 때 주저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냥 나 가서 들러리 서는 거 아니냐, 그냥 저 사람만 높여지고 나는 그냥 들러리 서는 거, 이런 것들을 걱정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가서 대화를 하고 어느 정도 야당으로서의 얻어낼 걸 얻어낸다면 네.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세 명의 젊은 기자들과 함께한 김 기자, 박 기자 관찰 시점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